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공약의 진위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그 공직선거를 열심히 후보자들께서 해도 정작 주인이고 표를 찌게 할 사람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공약들이 문자 그대로 비공짜 공약으로 끝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그 공약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공약인지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 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상대 후보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점에서 이 특정 공약을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한 사람이 대답하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광호 후보께서 질의를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공평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송광호 의원이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서재관 후보나 아니면은 정영철 후보께서 그 송광호 의원이 후보가 내는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송광호 의원이 질문을 후보가 질문을 받고 다른 분이 그 송광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서재관 후보께 질문을 아니 그걸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송광호 후보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지금 다른 두 분이 질문을 하면은 이때까지 행위하고는 형식을 바꿔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서재관 후보께서 송광호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질문할 것을 질문을 3분 내로 해주시죠. 이게 3분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회는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제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광호 후보님께서 가장 수중도 조기완공하겠다는 공약 내놓으셨습니다. 저도 진행하는데 저는 참 송광호 후보께서 2007년 봄날 어느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작고하신 저력호 씨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장 취임하실 때 저와 당시 군수이신 이건표 군수를 축사하신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분들이 단양 20년 수건 사업을 이룩해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박수로 이렇게 이제 이분들의 공을 취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참 국외 사랑하고 또 아끼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이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근데 올해 내놓으신 의정보고서를 보니까 16대 때 국회에서의 결정과는 달리 단양역 신공리 적성면과 애공리에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수중도 위치를 당초 계획대로 환원시켜서 단성면 외중방리함으로써 그건 바로잡았다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해석하면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대 국회 우리 송광호 후보께서 했는데 외중방리로 수중도 위치를 결정했었고 제가 17대 때 그걸 신공리와 애공리 있는 것으로 변경했던 거를 이제 18대 때 제가 출마 안 해서 국회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선배 후보님께서 단성문 외중방리로 바꿔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수중보에 대해서는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5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 한 거 하나 빼고 나머지 4번인데 어느 것도 94년, 97년, 98년, 2004년 했는데 어느 것도 외중방리로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전부 신공리, 애공리로 결정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16대 의원 하실 때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만약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위법이 됩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서재관 후보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송강호 후보가 답변을 하고 다음 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재관 후보께서 어저께 청주 방송토론회에서 의정보고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의정보고를 상세히 보지 않은 것이 잘못이죠. 그래 어저께 와서 보니까 우리 소 후보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소 후보께서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가 단양이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소 후보께서 한 그 공적을 제가 가로채려고 한다든가 그런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얼굴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요구가 가요. 아주 1분만 간단히 하시죠. 예. 송 선배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정보고서라는 것이 제천, 단양 모든 주민에게, 모든 가구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모두들 다 읽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한테 사과해봐야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하시든지 공개적인 사과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원상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저도 플러스 이유는 못되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몇 분 안 오셨다고. 그럼 오늘 사과하지 않고 내일 이제 KBS 이 방송 토론회 적에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사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에 끝이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송강호 후보한테 정영철 후보가 질문하시죠.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공약 자체가 이제 단양의 관광 특구를 만들어 카지노를 유치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송강호 후보께서 내놓은 공약 사항 중에 단양의 문명별 맞춤형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 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서 제 고향인 어상천 농업 체험형 관광지 조성 공약이라는 것을 내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방안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제가 사실은요, 이 단양 8개 읍면 중에서 다른 데는 나름대로 다 이렇게 특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상천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어떤 사안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양반들이 시골에 농사 체험도 하고 또 이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기면서 한 2박 3일 정도 체험, 체류형 관광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몇 개, 권역별로 몇 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어상천이라는 곳이 이제 지형적 특성상 와서 2박 3일을 머문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농촌 체험지가 있어서 그럴 만한 공간이나 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전에 이제 어상천에서 수박이
특산품으로 있었을 때 수박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재배 조건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수박은 재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체험형 것보다는 어떤 특산물, 특화작물 또는 그 농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밭작물 브랜드 산업 쪽에서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그 육성시키는 것이 오히려 어상천 지역에는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뭐 답변 예, 제가 한 1분 해드리고 안 하셔도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서재관 후보가 질문을 받을 차례입니다. 네. 예, 받을 준비를 하시고요. 질문은 이번에는 정영철 후보가 먼저 하시고 다음에 송강호 후보가 하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영철 후보가 서재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죠. 예. 수정현 후보님께서 내건 뭐 공약 중에 저랑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확인하고 싶고 좀 고개를 두고 싶어서 질문을 냈습니다. 석회석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나 방안이나 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좀 상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제 공약 중에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정현철 후보님의 공약과 중복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아주 단양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저쪽 영월, 태백, 장모리 등 휴강 그 석탄 지역에 대해서는 소위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정선에 외국인,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가 설치되는 등 많은 혜택을 주민들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어떤 부작용 때문에 또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단양에는 석회석 광업 또 생산업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만 또 주민들에게는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안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법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 지금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 주민들이 가졌고 또 군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됐고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19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그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요. 특별법상 포함된 내용들은 제가 뭐 법조문을 지금 만드는 건 아니고요. 특별법 내용 포함된 내용은 기희 의회에서 거론됐던 부분을 참조해서 폐경 지역의 우선 환경 문제가 제일 걱정이니까 그 환경 문제 또 이미 건강을 해친 분들이 있다면 그 건강을 회복하거나 또는 좀 더 이제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또 이 복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폐광 여기 석회서 폐광하면 이제 복구를 하게 돼 일부 현대에서는 그걸 이제 골프장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복구에 관한 지원, 정부 지원 또 이 지역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을 텐데 그 관련해서 지역 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런 내용들을 법제화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켜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답변 쪽에서 3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식으로 짧게 드리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이러한 법을 시행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원입니다.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죠. 재원이 없는 어떠한 사업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실 때에는 그동안 그 석회 산업으로 의해서 이익을 얻은 사업체, 국가단체, 그렇죠? 이러한 쪽에서 그 분담금을 부과해서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분담금 확보를 통한 재원 확보를 이 법의 근간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뭐 환경 문제나 건강 문제, 복구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뭐 저랑 같은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법을
생각 구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좀 중점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에는 그 송광호 후보께서 서재관 후보한테 질문을 하시죠. 네. 우리 서정원 후보께서 공약 사항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귀촌 기농 지원법 참 이게 벌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공약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손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니까 내용이 대략 어떠한 것을 이제 삽입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인구 증가 측에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문수님 와 계시네요. 귀농 귀촌 그 영농 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 교육 현장에 가보니까 좀 바람직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귀농 귀촌은 어떻게 도시 사람들이 오게 하느냐 하는 유인책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느냐 이 두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정착한 분들이 영농 경영을 어떻게 원활히 해서 농업을 해 나가겠느냐. 어차피 시골은 이제 귀농한 거니까요. 이 세 가지가 주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귀농 촉진을 위해서 정보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귀농할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겠는지 난 정보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 단양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농촌형 뉴타운 등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도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법에 포함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대부분 아닐 테니까 이분들에게 영농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그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 겁니다. 아마 평생 공직에 계셨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성공해서는 아마 안 오실 텐데 크게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영농할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지원하겠느냐 이런 그 큰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해서 세부 항목을 정하면은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영농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전문 분야니까 전문가 협의해서 법을 만드는데 제가 우선 국회 들어가면 농림위에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서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현철 후보께서 답변할 차례입니다. 질문은 송광호 후보가 먼저 하시고 서재관 후보가 다음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송광호 후보 질문. 예. 정현철 후보. 이제 금방 토론이 서로 됐던 이야기인데 석회석 폐강 지역 우리 서재관 후보도 아실 거고 정현철 후보도 보좌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아마. 재정이 수반되는 법은 정부에서 승인을 했을 적에만 그 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됩니다. 제가 이제 18대 때 이것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광 지역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답변은 뭐냐? 폐광 지역은 정부에서 강요해서 폐광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아직 단양의 석회석은 우리가 폐광하라 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을 100%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국리 끝에 나온 게 아까 지진 또 거기서 파먹은 먹었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관광 자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술 문화 파크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게 후순위를 미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법을 이제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건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부분에 대한 나오나요? 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존경하는 송광호 의원님, 최근 그 2월 28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요 중의원 의원 150명이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금년 6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 11일에 있었던 일본의 동북부의 그 대지진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쓰나미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 작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관광 산업의 타겟층으로 일본이 지금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공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 중의원이 나서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했던 카지노를 합법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싱가포르가 2010년도에 카지노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 회사 2개를 설립했죠. 바로 디즈니 샌드와 그다음에 월드 리조트 센토사 2개사를 설립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2010년, 2011년 2개년도 운영 결과 작년 2개사의 수익은 61억 달러를 냈습니다. 이 1억 달러라는 규모는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39개 카지노사가 올린 60억 달러보다도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뭡니까? 장래 발전 유망 산업으로 바로 카지노를 꼽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년 6월 말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카지노를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는 빠찡코, 경정, 경륜 3가지만 허용했었습니다. 이제 카지노라는 것은 도박 산업이 아닙니다. 카지노에는 리조트, 컨벤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종합 관광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나라도 카지노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이나머니, 곧 중국 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총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12억입니다. 그 중에 7%가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입니다. 10억의 7% 8,4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남북한 인구 합친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마카오에 가서 쏟아붓는 카지노 수입의 7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카지노업을 갖다가 단순히 도박산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보고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석회산업이 폐광이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히 하시죠. 예, 시간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정연출 후보께서 하실 말씀을 아마 플로에 계시는 분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사님.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상호 질문은 답변하는 것은 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쉬었으니까 송강호 후보께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두 분이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송강호 후보께 정연철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설계가 진행 중인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총 예산이 약 2조 원 되고요. 대부분이 청주 남쪽 전라권과 연결하는 4차선 시설 구간이고 약 3천억 원 정도가 청주 북쪽의 구국도 구간을 선형보수와 안전시설 추가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좀 속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천 단양에는 현재와 같은
배분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가 되려면 제천에서 충주 간 동서고속도로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그리고 요 근처에는 국도화하고 제천 단양 간의 국도를 확 포장을 하는 것이 공약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그 동서고속도로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천에서 청주 가는 청주고속도로? 예, 그렇죠. 내륙화 고속도로니까 그걸 말하는 내륙화 겁니다. 고속도로. 근데 어디서 파악하셨습니까? 공약지에서 봤습니다. 근데 예비구 아니 공약은 제가 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예산 투자 이게 좀 그건 국토해양부 쪽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계비를 100% 다 주질 않고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경제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제발 15억만이라도 달라 해가지고 한 15억 내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설계하는 준비하고 설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것이 아직 아마 제대로 산출이 안 되지 않았나. 제가 아까 이걸 보고서 다시 대중국토관리청에 확인을 시켜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시면 실시설 예비만 하신 건가요? 예? 실시설 예비만, 실시설 예비. 그것만 확보하신 건가요? 아니 이제 그냥 그렇죠 실시설 실시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되면 아마 아니, 왜냐하면 이제 조기 착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예. 뭔가 이제 구체적인 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재관 후보께서 송광호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예, 종년우리 선배 송광호 후보님께서 매포과 가곡 일대 들어설 단양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공해 없는 친환경 기업 유치하고 또 단양 산업단지, 대남 농공단지 등에다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다,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는 바람직한 공약을 세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목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또 산단의 영동산업이라고 그런가요? 그 폐기물 처리 기업 유치에 대한 입장은 현실 어떤 것인지, 또 18대에서 참 그 영광스럽게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단임을 하셨고 또 국토해양위원장까지 하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단양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예. 매포와 가곡 일대에 이제 그 자원순화 단지의 친환경 그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분수와 상의를 한다 이래서 되는 건데, 친환경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슨 기업인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그 단양 군수님께서 그 무슨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제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됐는데,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한번 이런 일이 있는데 또 친환경이 아닌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체가 뒤로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이제 서 의원님께서도 의원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의원이 참 기업체 유치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계산이 안 가지만 안 간다고요. 또 군수하고 국회의원, 시장하고 국회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공천 줬다고 군수가 하는 행정에 조금 오류가 생긴다고 전부 다 국회의원한테만 그냥 또 맡기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앞으로 우리
여당 시장이 됐든 야당이 시장이 됐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의원, 군의원, 시장, 군수, 재발, 정당 공천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내가 다 집어서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저는 서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남았으니까 제가 이게 조금 존경하는 우리 선배 후보님께서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정당 폐지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17대 국회의원하면서도 그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 애를 썼는데 결국 관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다시 국회 들어가면 정말 이 폐해 많은 그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반드시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서재관 후보께서 질문에 답변할 차례입니다. 아, 예. 예. 질문의 순서는 송강호 후보, 정민철 순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강호 후보께서 서재관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단양을 레저 산업 특구로 하신다고. 예. 평창 올림픽과 연계해서요. 외국 관광객도 유치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치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략 염두 판단을 하셨을 거다. 그래서 개략적인 그래도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종현 선배 후보님께서도 물길 백리 르네상스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단양이 살 길은 결국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거가 최우선이다. 또 그게 살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기희 미래 비전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특구 지정을 해야지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구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레저 산업체를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기업들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죠. 여기 에버랜드, 무슨 롯데월드 이런 거 상응하는 이런 레저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테마파크 지금 뭐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 면세점이 돼야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또 제주도에 이제 국내인도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구상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 하나의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한번 들어서 최대 공약서를 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정인철 후보께서 제가 하는 겁니까? 그 추가 제가 정민철 예. 제가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논란 많은 그 수중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서재관 후보님 그 작년 연말 현재 수중보 사업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몇 퍼센트 됐죠? 근데 몇 퍼센트라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 이제 시작해놓고 아직 뭐별 진도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24%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이 또 추가로 확보되면서 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2014년에 끝납니다. 14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14년에 끝내자면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재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 추가적으로 2013년, 2014년 두 개 연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네. 몇 억 정도 필요하시죠? 700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현재 500억으로 처음에 책정돼서요. 현재 560억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걸 제외하면
2013년, 2014년 두 개념이 약 340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기 완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완공을 하자면 뭐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돈이 340억을 확보할 방안을 말씀해 보시죠. 예, 이 수중보 산업 사업은 기히 계획 단계에서 예산 어마운트가 최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사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매년 이제 물론 해당 국회의원 누가 되든 그분과 또 자치단체 장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서 그 예산 확보 매년 얼마나 확보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어마운트가 돼 있다 손치더라도 어느 해에는 예산상 좀 적게 어느 해는 예산 좀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법 외에 하는 방법이 무슨 있는 돈 무슨 빼먹든 빼먹는 아니니까 국가에서 가지고 얼마 지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기 완공을 하자면 네. 그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니까 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노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현철 후보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예. 질의의 순서는 서재관 후보, 그다음 송강호 후보 이렇게 해주십시오. 서재관 후보가 제가 먼저 정현철 후보가 정현철 제가 질문할 차례죠? 예. 정현철 후보께서 공약 내수인 중에 일자리 2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카지노 설립하면 된다. 이렇게 그 대중적인 게 이제 카지노 설립을 알고 있는데 현재 단양 인구의 3만 2천 채 안 되죠. 그 2만이면 현재 단양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는지 또 저같이 레저 장기 휴양 관광 의료 산업 발전시켜산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과연 이게 또 중단기적으로 가능하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풀어가실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걱정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의 유명한 CEO가 와서 국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그 MGM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MGM사는 그 세계적인 영화 제작 배급 회사입니다. 거기에 현재 CEO가 누구냐면 카말 아지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난 3월 21일이니까 오늘이 30일이죠. 약 한 10일 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첫 번째 던진 말이 무엇냐 하면 한국에서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 준다면 당장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말 아지즈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를 거느린 그런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카지노 사업이 조성이 되면 그에 따른 스파, 리조트, 컨벤션 이런 것을 감안할 경우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를 얘기할 때에는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양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를 지정하고 카지노를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 규모가 커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단양 여건에 맞게 조성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인구를 감안했을 때 최대치는 물론 2만을 넘어서 많이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2만 명 고용 창출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됐으면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송강호 후보께서 정현철 후보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정현철 후보 공약을 쭉 보니까 농민에 대한 공약이 없더라고요. 단양군은 농업군인데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빠서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질문 감사합니다. 송 선배님께서 워낙 농촌 지역을 누비시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공약을 걸어서는 농촌 공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오사리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들은 얘기가 농사 짓는 땅 밭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농기구를 좀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자고 하니까 허가가 잘 안 난답니다. 그 다음에 농로를 넓히려고 하니까 그건 역시 허가가 잘 안 난답니다. 그 다음에 봉양면 장성리가 있습니다. 장성리에 가서 농민들 만나서 밭에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넓은 밭에 농로 옆으로 다리가 유실이 됐습니다. 다리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약들을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약이라고 내놓으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최근에 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한미 FTA를 통해서 농촌 또는 농축산 이쪽의 폐해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각종 농업 보조금,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현재 54조 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는 183조가 지금 현재 조성됐다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4조 원의 농업 관련 지원금 중에 농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전체 지금 농민을 놓고 봤을 때 약 10% 정도 안 되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갔고 나머지는 누구냐? 소위 말해서 관공서의 문턱을 닳도록 넘나든 소위 말해서 농촌 벽 비슷한 사람한테 갔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어떤 뭐 이런 것 하나 해주겠다 저런 것 하나 들어주겠다 그런 공약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생활의 질 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설 개선 또는 영동의 좀 차원 높은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해서 공약으로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직까지는 농촌 공약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80이 아니고 어삼천 이면리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두고두고 노력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세 번째의 상호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이번에는